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지입니다. 23년 8주차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실거래 지수상 가장 큰 낙폭을 보이는 곳 2강으로 압축되었어요. 대전도 이탈해버렸어요. 하락률상으로 대구가 1등, 부산이 2등, 마이너스 0.5%의 하락, 나머지 광역시는 0.3%의 주간 실거래 지수상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 웃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사러 갑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런 게시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이거 소문 내면은 호가 올리잖아요. 집 사러 가는 사람이 소문 내고 사러 갈까요? 조용히 물밑 작업하러 갈 거예요. 아파트 사러 갑니다. 요거 뻥인 것 같아요. 금매 다 나갔어요. 요거 뻥임이 밝혀졌죠. 금매가 빠진 자리는 또 다른 금매가 차지하면서 매물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박씨를 뒤에서 깝니다. 뭐 단톡방, 카카오톡 이런 단톡방 같은데 지금 호가 올라가고 있어요. 매물 조금만 더 걷어들이면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매물을 거두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 누군가는 몰래 매물을 내놓고 있어요.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이 설명이 끝납니다. 야, 오를 때는 그렇게 응집력이 좋고 단결력이 좋았던 것이 가격이 무너져 내리니까 단결력은 눈을 씻고 찾아볼 일도 없습니다. 남은 사람들끼리 싸우는 형국이에요. 싸게 팔고 가버린 사람은 그걸로 끝입니다. 괜히 엄한 거 집값 떨어지니까 이 재방송 같은 데 와가지고 막 해코지하고 막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차익을 실현하고 가는 사람은 이미 멀리 가버렸더라. 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뭐가 필요하냐고 물었을 때는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해요. 저거 조정대상 그 예전에 그랬잖아요. 조정대상지역만 풀어주면 간다. 그 다음 규제만 해제해주면 간다. 이거 다 안 통했죠. 그러니까, 이제, 세제 혜택을 주면 간다라고 했는데, 사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추가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신문기사 가지고 왔는데요. 야, 세제 혜택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어요. 왜 세제 혜택이 크게 작용하지 않냐면은, 조정대상 지역 전과 후에 이 취득세는 완전히 차이가 나거든요. 1주택 한 5억, 6억 이하 기준으로 봤을 때 1%, 추가 구매하면 8%, 3주택제 구매하면 12%. 근데 지금 조정대상이 해제되면서 이거 바뀌었죠. 취득세 싸졌거든요. 그 전에, 야, 나 취득세 그거 8% 하에 뭐 농투세까지 포함해가지고, 나 그 돈 내고는 못 사겠다. 취득세만 깎아줘도 살 거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지금 사지 않고 있어요. 그럼 뭐 어떤 사람이 사느냐. DSR, LTV, 이런 것들. 대출 제도를 개선해주니까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나타났죠. 이거 확실히 대출의 힘 맞습니다. 대출의 힘 맞아요. 돈만 있으면 해준다. 근데 나중에 또 요구를 하잖아요. 대출 금리 좀 깎아줘. 이자 좀 내려줘. 뭐 이런 요구들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은행들은 봐주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 혜택 그렇게 작용하지 않을 거예요. 세금 나중에 혹여나 또 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 연말부터 시작해서 이런 세제 혜택 이야기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이야기 분명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세대 혜택, 양도세, 5년 후 비과세 물론 달콤할 수 있어요. 단 조건은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전제 하에. 근데 5년을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계속 분위기 안 좋으면 심지어 분위기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 뭐 2030년까지도 어림도 없다. 오르는 거 어림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한 30년 정도 정말 우리 일본 뒤따라간다. 일본 짱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락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장담할 수 없는 시장 분위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뭐 대출 금리가 또 뭐 엄청 바닥을 기고 그런 상황이 되어서 또 뭐 괜찮아지는 금리만 봤을 때는 또 투자에서 매력이 있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만큼 성장이 이제 저성장의 국가로 가게 된다면 낮은 금리에도 집을 사지 않더라는 거죠. 일본의 사례에서 봤었죠. 결국 지금 돈 타작을 지금 하는 집만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돈 들어가는 곳만 지금 거래가 일어나는 분위기라는 거. 네. 그래서 과연 집 사기 얼마나 좋은 시점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요 수치를 약간 바꿔봤어요. 어느 부분을 손댔냐 하면은 소득 부분을 지금 지난달에 450만 원인가 줄여놨던데 여기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490만 원으로 복원시켜봤어요. 그러니까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99.7이에요. 그러면 원리금을 얼마나 갚아야 되냐?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490만 원 버는 중위 가구가 120만 원을 집 갚는 데 돈을 쓰고 남은 돈. 그 따지고 보면 한 4분의 1 정도 집을 보유하는데 돈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또 많이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수치가 가장 부산 지역으로 봤을 때 역대급으로 높아져 있다는 사실.
이 부산이 한창 꼭지를 이루었던 그 무렵도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한 70 정도 수준이었어요. 엄청난 조정 지역의 파고를 거치면서 집값이 좀 하향 안정화되었던 시기에는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50 수준까지도 떨어졌어요. 높았을 때 70, 낮았을 때 50.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90에 육박해 나오는 수치가 되었을 때, 야, 많이 떨어지면 이 기준선, 이 살구세 기준선 아래까지 떨어질지도 모르겠다.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최하단 한 50 정도의 목표를 두고 집을 사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 고점 대비로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주택구입 부담지수 50까지는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혹여나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정말 많이 떨어져서 한 65, 정말 요 수준까지 온다면 정말 괜찮을 것 같다. 한 기준금리와 이런 부분들도 있죠. 도대체 언제 집 사람 많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매수 시기 나와 있어요. 언제부터 사면 되는지 한 65,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65 정도로 떨어지는 요 무렵부터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다 지우고 다시 제가 한번 나타내 보면요. 좀 매력적일 수 있는 부분은 한 65 정도, 70 아래니까 여기 정도. 제가 선이 지금 색깔이 잘 안 보여서 네, 70. 한 요 정도 오면은 요 정도 오면은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 아주 좋은 시기는 정말 완전 혹여라도 폭락이 나타나 버리게 되면은 이런 구간에도 괜찮죠. 그럼 이런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작용하느냐? 여기 앞서서 계속 설명이 나오는데요.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작용합니다. 금리가 대출 금리가 작용하고 주택 가격이 작용하고 뭐 요 정도 소득이 작용하고 소득은 뭐 지금 이제 크게 늘거나 이럴 가능성은 잘 없어 보이죠. 오히려 자영업자 비중 높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은 오히려 좀 더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 대출금리 아직까지 끝을 모르고 지금 여전히 높은 상태. 또 올라갈 여지도 조금 남아 있어 보이죠. 결국에는 주택 가격이 많이 빠져줘야지 매력적일 수 있겠다. 지금 아무튼 소득에는 큰 변동을 주지 않고 금리와 가격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데요. 아무튼 금리는 지금 쉽지 않다. 결국 집을 살려면 집값이 떨어져 줘야 된다. 근데 지금도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싸게 70 아래쪽 지금 100에 육박하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주택 구입을 한 70 정도 선에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더라. 네, 있습니다. 집값 많이 조정받아서 뭐 30 평균적으로 한 35% 정도 집값이 고점 대비 빠져주고 대출 금리도 지금은 신규 주담대 금리가 뭐 4.73% 요 정도 나오는데요. 요 금리가 지금 한창 대출을 적용받아서 한 3.5% 정도 3.5% 이하로 적용받고 집값도 많이 빠졌고 그런 상태라면 정말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한 70 정도 선이라고 느끼면서 집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진짜 누가 장에 간다니까 뭐 밭에 거름 주러 가다가 거름지게 지고 장에 가듯이 시장에 따라가듯이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야 이거 하면 내 소득 대비 원리금 부담 20%밖에 안 돼. 내 소득의 5분의 1만 부담하면 집을 소유할 수 있어. 이렇게 계산을 치밀하게 때리고 치밀하게 계산을 때리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무작정 과거처럼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가보니까 이 대중이 움직이는 길을 따라서 가니까 초반에는 좋았는데 팔고 나오는 시점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죠. 자, 요 부분 제가 잘못 가졌네요. 부산 지역 아파트 거래량, 대구도 여기 지금 거래량이 이전 대비 2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부산 지역도 마찬가지 1000건 정도 수준의 거래량이던 것이 맥시멈 2000건까지도 정말 바라볼 정도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요 효과는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부분, 요 부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특례보금자리로 또 하반기에 또 돈 푼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돈 지금 세계적으로 다 긴축이 가고 있는데,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돈 많이 풀어요. 좋아요. 인플레이션 계속 생겨요. 원화가 쓰레기가 되어가요. 지금은 킹 원화죠. 지금은 킹 원화입니다. 지금은 킹 원화인데, 이 킹 원화의 가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면 환율은 치솟죠. 환율이 치솟는다는 말하고 똑같죠. 환율이 치솟게 되면 수입 물가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또다시 촉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그래서 이 돈 푸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하나를 딱 해주면 우리 요거 딱 근시안적인 눈으로 얘만 딱 보고 있으면 마치 모든 게 다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야, 정부 유능하다. 금리도 떨어뜨려줘. 시중에 돈도 많이 풀어서 거래도 활성화시켜줘. 좋아 라고 했는데 이 뒤통수 때리는 경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굉장히 복잡한 것을 정부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매수 의지수를 살펴보시면은 전국이 다 20 아래입니다.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뭔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매수 의지수가 막 치솟고 이래줘야 되는데 뭐 문제는 뭐예요? 카톡상으로는 물건 내놓지 말라 해놓고 누군가는 몰래 물건을 막 내놓고 있어요. 일단 내 거는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못 팔 거라는 그런 불안감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번 시급하면은 좀 그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승 3, 하락 3 굉장히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거 어림도 없죠. 60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 60 이상. 그러려면 매물이 쏙 빠져야 됩니다. 매물이 쏙 빠져. 매수세는 그렇게 많이 안 따라 붙더라도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쭉 빠져주면 되는데 매물이 안 빠져요. 근데 부산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 매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전세 매물 줄어들고 있죠. 월세 매물 막 줄어들고 있죠. 전세 월세 안 놓고 요거를 다시 매물로 전환해 놓는다. 매물로 나온다. 그러니까 매물이 늘어나는 거 아닐까요? 그냥 단순 추정입니다. 이 부분은. 자, 부산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 광역시 중에서 대구에 이은 2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전체 지수 여전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는 물론 낙폭은 줄어들었어요. 매매 낙폭은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매매 낙폭은 거의 줄지 않았고요. 전체 낙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위험 요소를 계속 잉태하고 있다는 부분. 급작스럽게 매매 지수가 빠졌을 때는 마이너스 0.7까지 빠졌지만 0.5까지밖에 복원하지 못했어요. 인천은 어땠냐고요? 인천은 마이너스 1.18까지 빠진 것이 마이너스 0.36으로 거의 0.8 정도를 회복했습니다. 부산이 0.2를 회복하는 동안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천과 인구가 늘어나는 인천과 인구가 줄어드는 부산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공급 물량 압도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은 인천이 이 지수는 다 믿을 건 못 돼요. 숫자로 그냥 이렇게 흐름을 한번 짚어본다면 인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 혹여라도 지금 전세는 1.36까지 빠졌던 것이 0.74로 빠졌어요. 부산은 0.77까지 빠졌던 것이 0.67이에요. 부산은 0.1만큼 회복하는 동안 인천은 0.6만큼 회복해냈습니다. 인천하고 부산하고는 이제 결이 좀 달라집니다. 주간 신고가 비율 보시면은 너무나 빨리 신고가가 나타나지 않는 시장 분위기로 바뀌어버렸죠. 요거 정말 25% 30% 나타내던 이 회색선의 인천 보시면은요, 주간 실거래 지수가 25% 이상 나타난다. 그럼 시장 분위기 아주 좋을 때요. 아주 좋을 때. 가장 뒤늦게까지 상승하고 있었던 인천이 부산보다 더 빨리 반등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인천도 또 문제점이 있긴 있어요. 부산이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대선을 앞두고 이때 어떤 거래가 많았냐면 재건축 관련해서 거래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건축을 좀 쉽게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기대감을 안고 재건축을 샀어요. 그래서 이 선진입하는 사람 많다. 야, 부산 사람들 눈치 빠르다. 그러면서 제가 방송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땠나요?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이 선진입이라는 것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더라. 물론 여기에서 큰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망하면 쫄딱 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안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을 안고 집을 산다는 것, 투자의 목적으로 한 채를 더 사고 갈아타기 용도로 하고 이 머리를 굴리고 할수록 머리를 굴리면 굴릴수록 손해더라. 차라리 우직하게 돈 들고 기다리는 사람이 더 이득이더라. 이런 시장 분위기였잖아요. 부산은 아마 작년하고 거의 흐름이 비슷할 거예요. 기대감. 부산 트라우마를 앓고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과거에 조정대상지역 해제해줬을 때 어땠나요? 2019년 말에 해제해줬을 때 집값이 미친 듯이 올랐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불씨가 조금이라도 살아날 것 같으면은 막 하다 입으로 바람을 불면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데 지금 입으로 분위기 띄우려고 해도 특례 보금자리론 소진되고 나면 그 힘은 완전히 반감될 것이다. 매매 거래량 살펴보시면 부산 지금 12월달 거래량이 1000건이죠. 2월달 거래량은 2000건이래요. 그럼 부산만 잘 나가느냐? 아닙니다. 대구도 800건 수준이던 것이 1600건. 인천도 800건, 900건 수준이던 것이 아마 2000건 수준까지 올라올 것이고요. 다른 지역들도 막하다 거래가 많습니다. 거의 다 작년 12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2배 정도 나옵니다. 부산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다 눈치 빠꼼한 사람들. 부산이 정말 사람들이 급격하게 반응을 했다면 시장에 참여자들이 더 많이 반응했다면 이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나와줘야 되겠죠. 근데 늑대다 마치 그 이야기처럼 조정 대상 지역 해제했다. 규제 해제했다. 지금 맞죠? 어딘가요? 조정 대상 지역 하고 규제 5만 상 해제하고 지금 조정 대상 지역 해제, 규제 해제, 특례 보금자리론 지금 세 번째 늑대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
매매 거래량 아무튼 2배 정도 늘어난다는 부분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이 인구 대비로 놓고 봤을 때 부산의 거래량은 빨간불 상태입니다. 전세 거래량은 2배로 안 받쳐주죠. 전세 거래량은 2배로 안 받쳐줍니다. 그래도 타도시보다는 부산이 거래가 조금 나은 상태, 거의 인천과 맞먹을 정도로 거래가 활성화돼 보이는 이 역할은, 부산은 임대 아파트가 너무 많이 거래됩니다. 하루에 한 10건, 20건 정도 거래돼요. 그 정도 거래가 많습니다. 이 중에서 진짜 400건, 500건은 이 거래량에서 빼고 생각해야 될 정도로 거래량이 많다. 그 말인즉슨 나머지 아파트들은 전세 거래가 상대적으로 좀 덜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부산에 거래되는 정도가요. 지금 어디가 1위인가요? 대전이 1위? 대전 전세가 좀 저렴하거든요. 그 다음 인천이 2위, 3위가 부산입니다. 부산의 전세 거래량 그렇게 많이 활발한 편 아닙니다. 그나마 임대주택 때문에 요 정도 수준이지, 아니면 이 수준은, 거래량 수준은 광주보다 더 못한 저 아래쪽으로 더 내려갑니다. 그만큼 회전이 덜해진다. 머무르는 사람들이 같은 집에 그대로 머무를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부분. 전세 거래량 부산 빨간불 지금 들어오기 일부 직전. 자, 매물. 제가 여기 가장 말씀 많이 드렸던 게 이 기울기를 보십시오. 이 경사의 기울기를 보시면 부산의 매물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 집 사러 간대 라고 앞에서 이야기하고, 뒤로는 카톡방에서 매물을 거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전면에 나서서 매물을 내놓는 게 이중성인가요? 삼중성인가요? 이거 아니고서는 이 매물 늘어나는 현상 설명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매물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부산이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말 이 분위기로 가다가는 대구를 역전할, 이 기울기로 정말 몇 달만 더 가면 대구를 역전할지도 모르겠어요. 대구도 한번 부산이 좀 줄어드는 이 시기, 21년 가을에 부산이 매물이 줄어들 때 대구가 급격하게 한번 치고 나간 이후로 계속 1등이었죠. 대구가 계속해서 매물이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봤을 때 1등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매물은 더 많이 튀어나오고, 한번 나왔던 매물들 계속해서 누적해서 쌓여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뭔가요? 언젠가는 정말 부산이 차지하려나? 네, 이번에 전세 매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부산 지금 매물 많이 줄어들었죠. 근래 들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근래 들어 다시 늘어났다가 약간 이상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부산 한번 늘어나기 시작했는 매물, 이거 쉽게 해소가 안 되죠. 쉽게 해소가 안 됩니다. 대구는 우려스럽죠. 맞죠. 입주가 엄청나게 많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부산 입주도 많아요. 대구는 한 35,000개, 부산은 한 26,000개. 근데 부산은 그동안 누적되었던 거 사람들이 자꾸 있는 경향이 있는데 많습니다. 이 절대 수치를 보시면은 18,000, 대구 12,000. 인구로 비교해 봤을 때 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부산의 이 절대치가 확 늘어나 버렸다는 부분. 자, 전세 매물 한번 살펴보시면 부산이 단순 개수로는 1인데요. 5만 개.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헷갈려서. 전세 매물 여기 인구 1000만으로 놓고 환산했을 때 지금 부산이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대구가 굉장히 잘 버티고 있죠. 대구가 요거 매물을 1위 자리 다시 차고 올라갈지도 모르겠다는 정도. 인천이 뭐든지 해소가 잘 됩니다. 인천. 아마 다음 반등이 왔을 때 정말 인천이 더 잘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무튼 부산 크게 근래 들어서 분위기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조금 더 할 말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 감사합니다.